노래 조금만 나갈게요. 한 2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나가고 시험을 보고 뭐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걸렸네요. 파이팅! 말했다시피 만약에 자기 혼자서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시간 잡으면 돼. 내가 그러면은 좀 어떤 교재를 이해하지만 정해오면은 기본적인 뭐 약속은 다 잡아줄게요. 알았죠? 너희 의지가 좀 필요해. 자, 두 번째 아이디어, 명제의 참과 거짓인데, 우리가 이렇게 참과 결론이 존재하는 명제입니다. 44페이지에는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말을 이게 P이면 Q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가정과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표현. P이면 Q이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죠? 참이죠. 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순간 뭐냐면 이건 명제인 겁니다. 내가 참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명제인 거야. 근데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냐면 x는 1. 이거 뭐예요? 조건이죠. x제곱은 1. 이거 방정식이잖아. 조건이죠. 조건은 분명히 명제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명제가 되냐고. 조건과 조건이 연결되면 뭘로? 뭐 이면이라는 멘트로 연결이 되면 이건 우리가 명제를 취급할 수 있다. 가정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가정, 뒤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말하면 두 조건을 가정과 결론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의 명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어떻게 결정짓냐는 거야.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라고 했죠. 그럼 반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이것도 참이에요? 이건 왜 거짓이죠? 거짓이라는 걸 말한 순간 당연히 얘도 명제라는 건 맞아요. 명제는 된 겁니다. 거짓을 말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얘는 왜 참이고 얘는 왜 거짓이야? 논리적으로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설명할 방법이 좀 요원하죠, 맞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논리 구조를 우리가 이번 단원에 설명하는 겁니다.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인 걸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얘가 거짓인 이유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x제곱은 1인 거면 x는 1이랑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1이 아니니까 거짓이에요. 맞죠?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 근데 그게 왜 거짓이라는 걸 말하냐. 우리가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선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순간을 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의 진리집합은 하나고요. 얘의 진리집합은 두 개였죠. 맞아요. 포함돼요. 포함되죠. 그러니까 참이었고요. 얘는 진리집합이 지금 두 개고 얘는 진리집합이 하나뿐이죠. 포함 안 되죠. 그럼 거짓인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거짓은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을 때 거짓이고요. 포함될 때는 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처럼 앞에 있는 진리집합에는 포함되지만 뒤에 있는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그래서 거짓임을 밝히는 예를 우리가 발례라고 말하고요. 이 반대되는 사례를 하나라도 말할 수 있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례. 그래서 이 발례의 정체는 P에는 들어있지만 Q에는 들어있지 아니한 것이고요. 잠깐만, 근데 방금 P에 들어있고 Q에 없다라 했잖아. 이걸 우리가 집합기호로 빼면 어떻게 되죠? P 교집합 Q에 여집합에 들어 P차 Q. 이해가요? 그래서 발례는 요 표현 안 돼 있죠? 이것도 써줘요. 발례는 여기 3번 옆에 x가 P에 있고 Q에 있지 않은 것. 그래서
교집합, 큐의 여집합, P차 큐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진리집합으로 한번 벤다그램을 표현하면 여기에 이제 있는 게 갈래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갈래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에 대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죠. 자, 관련된 문제 풀면서 마무리 짓을게요. 시간상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318번으로 넘어가죠. P라는 게 X가 3과 4, 5 사이에 있고요. Q라는 것은 X가 4보다 작거나 X가 K보다 크다예요. 근데 P이면 Q라는 게 거짓이래. 근데 거짓인 사례가 있을 거 아니야. 거짓이라면 만족하지 않는 게 있겠지. 근데 그게 5뿐이라고 말했어요. 점수 중에서 5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지? 고민합니다. 자, 이게 거짓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짓인 달개는 어디에 있다고?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에 차집합이 있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교집합에 있는 게 정수가 5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3 이하, 5 이상. 이게 P죠.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4 이상, K 이하죠. 근데 여기에 포함된 내가 교집합에 포함된 게 5뿐이래. 그치? 근데 이미 5가 있다. 그쵸? 근데 5뿐이란 K가 어때야 돼요? 5 이상, 보다 작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쓴 거야? 발리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발리의 위치는 진리집합에서 저 진리집합을 그러니까 P에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차집합에 들어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지 우리가 발리에 대한 걸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있나요? 이걸 합집합보다 교집합으로 파악하는 게 좀 쉬워요. 뭐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이게 거짓이라고 했어요. 근데 발리가 있잖아, 그렇지? 발리가 5밖에 없다. 그러니까 5라는 애는 여기에 위치한 거죠. 근데 5분이라는 말을 6이나 7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 바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22번) U라는 애가 1, 2,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P가 X는 짝수예요. 그럼 P라는 진리집합은 2, 4, 6, 8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not P이면 Q가 참이래. 잠깐 참이라는 말을 무슨 말이라 했어요?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그럼 not P라는 건 P의 여집합이잖아. 그게 Q에 포함돼야 돼. P의 여집합은 뭐야? 1357이죠? 1357이 Q에 포함은 됐죠. 근데 Q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그럼 Q의 개수라는 거는 말했다시피 경우수잖아. 그치? 이 집합의 경우의 수에서 얘가 포함된다는 말을 한 거는 다시 한번 앞에 쏟아놓은 내용 가져오는 거죠. 확정된 거 누구냐? 미확인 누구냐? 2, 4, 6, 8, 4개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에 4제곱 16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집합의 개수를 물을 때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이때 포함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므로 이미 확정된 원소가 누구인지를 다루어주고 확정 아닌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거의 2의 거듭 제곱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 발레 위치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맞죠? P라는 조건이 절대값 x-1이 k 이하다. 이상이다. Q라는 조건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근데 not Q이면 P가 참이라 했어요. 거듭말하지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되는 건 말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무조건 집합으로만 보세요. 참거짓은 집합으로만 확인합니다. 근데 그 집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not Q. Q의 여집합 P. 내가 P. 그 참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Q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거 뒤집어야 되죠? 맞아요? 뒤집어야 되죠? 이거 좀 귀찮은데? 그죠?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Q의 여집합은 X가 원래 마이너스 6과 2 사이잖아, 맞지? 마이너스 6보다 이하이거나 X가 2 이상이다가 되고요. P라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거 풀면 X가 1 플러스 K 이상이거나 X가 1 마이너스 K 이하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1 마이너스 K. 얘가 얘에 포함된다는 거죠. 한번 써볼까요? 일단 2와 마이너스 6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는 게 Q의 여집합이고요. 내가 원하는 P라는 애가 얘를 포함해야 되므로 1 플러스 K가 여기에 1 마이너스 K가 여기에 있어서 이와 같이 표현되겠죠. 그럼 명확하네. 1 플러스 K가 2보다 이하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K가 양수라 했으니까 0보다 크다 했네? 그럼 K는 마이너스 1과 그건 말이 안 되죠? 0과 K가 양수? 이건 굳이 안 써도 되겠다. 1 플러스 K가 2 이하고요. K는 1 이하.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사실 이 대우로 보기 미안해요. 요대로 보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반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랑 똑같은 의미를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아까 지난 시간에 A가 B에 포함된다의 반대가 같은 말이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해주는 것, 이것도 꽤 괜찮다는 거죠. 왜냐면 P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절대값 x-1이 K보다 작다가 되고요. Q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6과 2 사이라는 것이라서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이에 있다라고 보는 게 그림이 조금 더 깔끔하거든. 그렇지? 그렇지 않니? 마이너스 6과 2 이렇게 범위가 있고 얘의 범위가 1 플러스 K와 1 마이너스 K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1 플러스 K가 2 이하다. 이렇게 본다면 똑같은 풀이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사이에 있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도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줘야 되는 건 A와 B의 포함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같은 의미를 가진 집합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말 나온 김에 하나씩 불러볼까요? 내가 하나 했고 주영아 A가 B의 부분집합과 같다. A가 B의 부분집합과 같은 의미의 연산 뭐가 있죠? 연산 또는 표현. A와 B의 합집합은 B다. 그렇죠. A와 B의 합집합은 B다. 예담이?
네. 얘랑 똑같은 표현. 나중에 외워야지 안 좋아. 지금 외우는 게 좋아요. 나중에 까먹더라도 지금 외워두고 까먹는 게 낫다고. 원래 그래서 영어 단어 같은 것도 한 5번 까먹을 생각하고서 외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영어 단어 한 번 외우면 죽을 때까지 기억해? 아니잖아. 한 5번 까먹을 생각하면서 몇십 개씩 외우는 거잖아요. 영어학원에서 맨날 그렇게 외우라고 시키는 거 아니야? 그쵸? 왜 이것도 암기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치, 승서야. 상처다. 상처라고. 어? 상처라고. 말하라고. 야, 집 가야지. 빨리 말해. 지우는 기억하니? 차집합이 공집합이라 했으니까 교집합, 여집합. 공집합이 되겠죠. 근데 얘랑 얘가 교집합이 없잖아. 그치? 서로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이 포함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B의 여집합에서 A를 뺀 게 공집합이야.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숙제는 지금 적어주자면 일단 몇 번부터죠? 228번부터 앞에 쏟아놓은 242번까지 그리고 뒤에 C단계에서 사실 여기 C단계에서 이번에는 그 기출이라고 적혀 있는 게 없어서 한 문제밖에 없어서 그래도 뭐 고르자면 풀어볼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안 풀어볼 사람 말고. 별로 안 어렵습니다. 여기 C단계는. 260번. 이 세 문제 정도는 한번 풀어봐요. 이건 학교 시험에도 곧잘 나오는 거라. 자, 그리고 302번부터 326번까지 이렇게. 숙제가 쥐꼬리만큼밖에 없는데, 맞죠? 이것도 C단계가 있겠죠. 얘 C단계는 야, 이거 C단계는 한 문제밖에 없네요. 406번? 네. 자,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잘 가요.